44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를 적을 때 띄어쓰기 앞서 한 번 했던 부분이었었죠.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기억하십니까? 12억 3,456만 7,898. 다만 금액을 적을 때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모두 붙여 쓰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금액인지 아닌지는 뒤에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얘가 안 써져 있으면 그게 금액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항에서 여러분들 괄호 밑에 책 봐요. 제 나이 이제 36이에요. 에서 36을 36으로 띄어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 숫자는 몇 단위로? 만 단위로 띄었으니까 36은 여러분들 36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띄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그냥 뭐 유치하게만 생각해봐도 나이가 10,000살 넘는 사람은 없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는 띄었을 일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여수몇 여수몇은 숫자와 어울렸을 때 붙였을 수 있습니다. 50만 여장, 수십만 장, 몇백 장 이 부분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진 칠판으로 가볼까요? 여수몇 들어올게요. 여수몇 들어옵시다. 얘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여 장 숫자랑 어울려 쓰는 여수몇 붙였습니다. 수십 장, 몇십 장 처럼 여러분들 숫자랑 어울렸을 때는 여수몇은 항상 붙여쓰기를 합니다. 다만 몇은 숫자 이외에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몇은 품사가 여러분들 찾으면 관형사가 있을 거니까요. 자, 거기 혹시 몇 사람 있어요? 거기에 몇 사람 들어가 있어요? 라고 들어오면 몇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사람. 오늘이 몇 월입니까? 몇 띄고 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띄고 일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없고 전부 다 뭐로 통일됐다? 며칠로 통일되었다. 이거 공부했었어요, 여러분들. 저 순간적으로 훅 차고 들어와요. 예?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 여수몇은 숫자와 어울렸을 때 붙여 쓴다. 50만 여장, 수십만 장, 몇백 장. 단 몇은 숫자 이외에는 띄었습니다. 오늘 집에 몇 사람이 올까?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4항 마무리 짓겠습니다. 45항 들어올까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괄적에 쓰이는 다음 말들은 띄었습니다. 자, 그럼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괄적에 쓰이는 다음 말들 어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로 봅니다. 어휘로. 첫 번째, 국장 겸 과장 겸. 품사 뭔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열 내지 스물의 내지. 청군 대백군. 그 다음 책상 걸상 등.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배 등등. 등속, 그 다음 등지. 얘네들은 여러분들 품사가 다 있기 때문에 띄어 쓴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겸은 여러분들 의존명사구나. 의존명사, 국장 겸 과장. 그 다음 두 번째 열 내지 스물의 내지는 여러분들 품사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접속, 부사. 접속으로 본다고요. 그 다음 청군대 백군 대는요. 의존명사. 그 다음 책상 걸상 등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명사예요. 명사, 명사, 명사. 그 다음 밑은 여러분들 공무원 기출 출제가 되었던 단어입니다. 얘는 부사. 자, 그래서 저는 45항을 볼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부사 2개, 나머지는 명사 이렇게 외웁니다. 부사 2개, 내지 및. 열 그리고 스물. 접속어는 부사라고 배웠으니까요. 내지 및 이것만 부사고 나머지는 의존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45항 끝. 그 다음 46항 들어올까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46항에 좀 더 큰 것. 다음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어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함정이 있어요. 원칙은 제품사가 좀 더라는 단어가 아니라 좀 더 큰 것. 얘가 원칙이에요. 근데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을 때 좀 더 잘 읽게 하기 위한 것, 즉 가독성을 위함이거든요. 너무 중간에 다 띄어버리면 우리가 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질려버릴 수 있으니 붙어 쓸 수 있는 건 붙여 써보자라는 게 취지였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붙여 쓰느냐? 그럴 순 없다. 두 개를 붙여 썼을 때 이 두 개가 같은 성질의 단어일 때만 붙여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때는 붙여 쓸 수가 없다. 좀 부사, 더도 정도를 나타내는, 둘 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서 허용으로 좀 더. 큰 것은 왜 붙여 쓸 수 있었을까? 관형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문법 구조랑 일치하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용, 원칙, 허용, 함정은 좀, 더, 큰, 것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때는 틀립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까지 확인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46항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7항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47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47항 들어오기 전에 조금 쉬어도 돼요.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47항은요. 47항은요. 여기하고 그 다음도 있나? 그 다음은 없네요. 47항. 보기에는 여러분들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렇구나. 자, 여기선 여러분들 보조용어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래요.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를 다룰 거래요. 근데 이거를 외우라는 거죠,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띄어 쓰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붙여 써야 되는 경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멋진 칠판으로 먼저 가 볼게요. 갑시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보조적 연결음이 5개가 있습니다. 아, 어, 개, 지, 고. 먹어, 버리다. 먹게 되다. 먹지 않았다. 먹고 싶다. 본용언, 보조용언.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쓰기가 맞아요. 그런데 허용, 붙여 쓰는 경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붙여 쓰는 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붙여 쓰지 않아요. 얘만 붙였어요.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언제? 보조용언 즉 모음 어미로 연결될 경우에만 붙여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불이 꺼져간다. 꺼져는 뭐의 줄임말? 꺼, 지, 있는 거 확인했고 원칙 당연히 띄어쓰기. 그런데 모음어미 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용 붙여쓰기 한 거라고요. 내 힘으로 막아낸다.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갔던 데 또 멋진 칠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먹어 버리다. 얘는 원칙. 그 다음 먹어 버리다. 얘도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걸 물어볼게요. 찾다 하고 보다, 알아 보다, 살피다 보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여러분들 찾아, 띄고, 보다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얘가 보조적 연결어미라면 당연히 얘는 원칙은 띄어쓰기, 허용은 붙여쓰기, 찾아보다 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찾아보다는 여러분들이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서운 합성어거든. 호암 마마라 그러니까 너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찾아보다가 합성어면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알아보다, 합성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보다, 합성어. 따라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띄었을 수 없다. 그러면 보조적 연결어미 어랑 결합된 어휘들은 합성어랑도 구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게 좀 많아요. 교재 같이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256쪽에 괄호 1번, 그 표 밑에 괄호 1번, 보조적 연결어미 어만. 적어놓다가 원칙, 적어놓다 허용.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계지고 중에 아어 뒤에 오는 보조용어만 붙였을 수 있다. 먹고 싶다,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됐습니다. 괄호 2번,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니 이것과 합성동사를 헷갈리면 안 된다. 구별하여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합성동사에 해당하는 것을 외워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랍니다. 자, 그럼 그 옆에 257쪽 들어올까요? 불이 꺼져가다, 꺼져가다. 그 다음 깨트려버리다, 깨트려버렸다. 겪거나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옆에 합성동사가 거기 있잖아요. 살펴보다, 알아보다, 찾아보다, 보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쌤이 그 6개를 다 어떻게, 저도 6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 칠판에 있는 여기 찾아보다, 알아보다, 살펴보다 이 3개가 합성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나왔는지 그 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어떤 아이들은 어떤 고난도 참아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나한테 지금 정해놨잖아. 띄어쓰기라고. 그럼 참아냈다.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지. 참아냈다. 괄호.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인지 합성어인지 그거 알아야 되겠네. 2번. 다음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아라. 틀린 것, 것 동그라미.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거 확인했고요. 찾아보아라 괄호해야 되겠네. 근데 찾아보다는 합성어니까 붙였어야 돼. 2번이 잘못됐구나. 새로 알게 된 것을 것 동그라미. 수첩에 적어놓았다. 적어하고 놓았다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그럼 얘는 붙였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목격한 것을 것 동그라미. 잘 기억해 두었다가 기억해 두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원칙 띄어쓰기 다 들어갔다고요. 네,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장면 전환이 확 돼야 해요. 드라마도 고구마 전개는 여러분들 좀 지루하잖아요. 장면 전환이 확 돼야지 재밌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지? 그런 장면 전환이 확 되면 문제풀이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문제풀이도 장면 전환이 잘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47항 다 안 끝났어요. 다시 여러분들 돌아갑시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 듯하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듯하다. 할 만하다. 될 법하다. 성 쉽다. 그 다음 아는
척한다. 가만 보니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뒤에 오는 보조용언이 어떤 특성,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듣, 만, 법, 성, 척 얘네들을 단독으로 찾으면 의존 명사라고 나올 거예요. 의존 명사니까 당연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간은 어간 플러스 어미, 관형형 어미가 전부 다 있잖아요. 그 다음 그 뒤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하다나, 안 보이네요. 하다나, 하다, 쉽다, 하다나 쉽다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보조용언이 되는 특이한 애들, 그런 애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원칙은 띄어쓰기가 맞는데 얘네들은 뭐 할 수도 있다? 붙였을 수도 있다.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비가 올 듯하다는 비가 올 듯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지 않아요. 비가 올 듯하다 이렇게 읽지. 비가 올 듯하다. 선생님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얘가 맞으려면 앞에 오다가 어간이고 리을 듯이라는 여러분들 어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어간 플러스 어미는 양쪽 다 띄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듯 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 밑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 일은 할만 하다 그게 왜 안 될까? 리을만이라는 어미는 없다니까요. 리을 법, 리을 성, 는 척 이런 어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했을 때 본용언 안에 어간 플러스 어미 있는 거 다 확인했고 뒤에 하다, 쉽다나 하다가 들어갈 경우에는 원칙은 띄어쓰고 붙여쓰기는 허용하자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들어올게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이 두 가지 경우더라도 앞말이라고 하면 여기 앞말이라고 하면 본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앞말 본용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용언 뒤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쓴다. 자, 잘도 놀아 만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앞에 본용어 조사 들어갔죠? 책을 읽어도 보고 본용어 뒤에 조사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다는 지금 합성어인 거 보이세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 덤비다, 들다. 거기다가 보조용어인 보아라까지 더 이렇게 붙여 써버리면 그 뜻의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덤비다, 들다 합성어 맞잖아요. 합성어 할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 합성어 맞죠. 그래서 띄었었고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합성어 맞잖아요. 부사, 용언. 듯하다.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가 올 듯도 하다. 듯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양쪽 다 띄어쓰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잘난 체를 한다. 체 중간에 여러분들 를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때는 양쪽 다 띄어쓰기를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번 확인 문제 미칩니다. 의존명사 하다나 쉽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언. 양하다. 양 동그라미. 채하다. 채. 듣. 뻔. 얘네들은 단독으로 찾으면 의존명사가 있고 그 뒤에 하다나 쉽다가 붙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보조용언이 만들어진다. 원칙은 당선이 된 양하였다. 앞에 된 본용언 맞죠? 양하다. 보조용언 맞잖아요. 그 다음 죽은 채하다. 될 듯 싶다. 죽을 뻔하였다. 죽을 뻔하였다. 거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외에 4번 보조용언 지다. 그 다음 5번 거듭되는 보조용언. 기억해 둘 만하다. 처럼 보조용언이 2번 연속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번째 들어오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라는 내용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7항 끝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즉 어문 규정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 이거 다 지우고요. 이쪽은 지우고 여기 안에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사과가 수박만 하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문장은 띄어쓰기가 O입니까? X입니까? 계산해 봐 주세요. 네. 강의 스탑하고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스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저는 강의 진행할게요. X. 좀 이게 왜 X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게 크게 뭐가 보일 거냐면 많이 보일 거고 그 다음 만하다가 보여요. 많은 뭐가 있었냐면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존 명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 만하다 같은 경우는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일단 많이 들어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이제 아까 많은 앞에 체험 보고 뒤에 에,으로 이거 봤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하나 더 뒤에 만하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럼 만하다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자. 만하다는 여러분들 보조 용언이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멋진 칠판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 사과가 수박 만하다 확인합니다. 만하다가 아까 정체성 보조용언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보조용언 옆에 앞에 반드시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본용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만하다를 동그라미 치면 얘가 보조용언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수박은 여러분들 본용언이 돼야 된다라니까. 근데 얘는 본용언이 될 수 있니 없니?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사과가 수박 채연 다음에 만 띄고 하다. 이 문장만 맞다고요. 다시 또 한번 해봐요. 이제 살만하다. 이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 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하루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스탑하고 계산하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김세령이 간다? 이건가? 자, 만하다. 만 찾았고 동그라미 쳤어요. 일단 만하다가 들어갔으니까 보조용언이라고 먼저 확인하고 그럼 앞에 들어왔을 때 얘가 본용언이 맞나?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본용어는 용어는 반드시 어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어미가 있어야 되고 이제 살. 이때 살은 기본형 살다. 이거 맞고요. 선생님 어간은 있는데 어미는요. 관형형 어미 리을이 탈락된 거. 그럼 얘는 보조용어이 맞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 그렇다면 이 문장은 원칙 들어갔고 허용으로 들어오면 이제 띄고 살만하다. 이 문장도 맞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난이도 하. 이번엔 난이도 중으로 가자. 자, 앞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집채만한 파도가 마을을 삼켰다 해서 띄어쓰기가 온지 X인지 또 계산. 어딜 보자라는 건지 아시겠죠? 요거잖아. 동그라미 만하다
거기에 관형형 어미 니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얘가 보조용언이라는 거고, 보조용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본용언, 즉 가벼 넣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집체는 용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얘는 명사예요. 체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도 보조용언이 아닌 거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 체언 뒤에 오는 만은 조사. 따라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이쪽 위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고 계신가요? 예. 자, 쓰면 색깔 좀 달리 합시다. 얘는 집, 채, 만, 띄고, 한, 띄고, 파도가 이렇게 된다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 2번이나 나왔던 예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최고 난도 갑시다. 형만한 아우 없다. 온지 x인지 찾으세요. 형만한 아우 없다. 또 스탑하고. 네, 저 갈게요. 만한 보조용언 이라고 본다면 앞에 오는 얘는 본용언이 돼야 하는데 보조용언이 쓰려면 꼭 본용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형은 본용언이 아니거든. 그럼 얘도 보조용언이 아니거든. 그럼 형은 뭔데요, 선생님? 형은 체언 명사거든. 명사 뒤에 오는 만은 조사로 봐야 되거든. 따라서 얘는 올바른 맞춤법이 위쪽에다 쓰겠습니다. 얘 올바른 맞춤법은 맞습니다. 형만 띄고 한 띄고 아우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었냐면 페이지 251쪽에 보시면 거기 4번에 보조사 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부만 하다. 동그라미 1번. 이제 보이세요? 그 다음 짐승만도 못하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거 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거기까지 해서 만은 만, 조사, 의존명사, 그 다음 만하다까지 해서 보조용어까지 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항이 여러분들 띄어쓰기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47항을 끝났으니 이제 띄어쓰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끝이 없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47항 크게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로 연결된 것과 그 다음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보조용어들 크게 2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7항 차근차근 또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항